자, 김은석의 불작쇼 31회 2부 시간입니다. 전수정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예. 미라클 모닝이라는 예. 책을 읽고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몸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이 동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하고 서로의 관계시 반해서 같은 동기와 같은 가치가 없으면 절대로 팀워크 일어나질 않아요. 하면 할수록 가슴은 벅차는데 이 체력이 따라가지 않고 힘들 때 미라클 모닝책을 딱 만나요. 6분 동안에 일어나는 아침의 실행서인데 그걸 본 순간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해요. 너무 좋죠? 말하게 되죠? 말하니까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생기죠? 그러다가 미라클 모닝반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도 똑같았어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전달했던 거지 나만 좋았던 것을 가지고 말하면 사실 전달력이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했던 미라클 모닝 방에서 우리 홍찬준 박사님께서 다 같이 미라클 모닝 실행서를 한번 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모였어요. 근데 한 3일 정도 갑자기 뭐가 동요돼서 썼던 글이었어요. 근데 이 글을 홍찬준 박사님이 출판사에다가 보여줬고 이 글감이 좀 좋다. 어떻냐라고 하셨고 그 출판사 대표님이 책을 내주시고 이 책은 쉬운 책은 아니에요. 사실 아주 쉽지만 제가 그렇게 나온 책이라서 홍보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홍보를 안 한 건 저의 탓이고 출판사 대표님께서는 그냥 저희한테 내주신 책이잖아요. 제가 인세를 받는 거는 2차적인 문제고 투자를 하셨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책 작가로서 부족해서 했더니 우리 김은석 박사님께서 내가 초대하겠다라고 하셔서 오늘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작가로서는 부족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요. 부족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팀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라면 고민해봤던 분이라면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9,000원이 없어요.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하다가 단련되면 더 잘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본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영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근데 남들이 보면 무척 체계적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건 자유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내는 저의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 할 때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꼭 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를 꼭 배워요. 잘하는 사람한테. 그게 딱 서요. 그러면 그걸 아주 열심히 해요. 그게 제 거로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아직 부족한데요. 제가 지금 초기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건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그거에 되게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파는 거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파는 거 못해요 라는 거를 할 때 보통에는 영업적인 거를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저 잘 팔아요 라고 했던 사람 3명 만났거든요. 그 3명 한 달도 안 돼서 나갔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라고 했는데 저 잘 파는데? 저 파는 건 자신인데 이렇게 얘기한 3사람은 한 달 이전에 다 나가버렸고요. 못 판다는 사람이 결국에는 지금의 저희 조직에 다 함께하는 파트너가 됐어요. 판다는 것의 가치는 보통에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가 부담을 느끼고 내가 의뢰 입장이고 또 부담 느끼고 이런 것 때문에 파는 거 영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치가 중심이 돼서 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갖고 있어서 그 정보를 주는 게 그건 파는 게 아니죠.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었어요. 예전에는 파는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팔아야지 되는 것처럼 저도 자꾸 느끼는데 회사에서는 파는 게 아니래. 내가 보니까 팔아야 되는데 왜 파는 게 아니라고 했지? 근데 그 영업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어디에다 돈을 쓰는가, 어디에 시간을 보내는가 봤더니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치를 전달하다 보니까 파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게 됐어요. 저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저는 되게 두려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전에 했었던 일들은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괜찮네 하는 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환경이 안 돼 하는 건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딱 정답 같은 일만 하던 제가 다단계 같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고 일반인들은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구분 못하니까. 근데 제가 그 일을 딱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눈빛 안에서 저를 거절하는, 제가 아무 얘기 안 했는데도 눈빛 안에서 저를 거절하는 것 같은 아우라가 느껴지잖아요. 되게 겁났어요. 그 부정적인 것 안에 제가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어머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나한테 맨날 만나자고 연락하던 사람이 어떻게 전화도 안 받고 거절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가 아니고요. 금방 알게 됐어요. 뭐냐면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전하는 비즈니스, 제가 전하는 제품, 그걸 거절하는 거니까. 제가 짬뽕을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 짜장 먹고 싶대요. 근데 내가 짬뽕 너무 좋아한다고 짬뽕 먹자 그러면 아니 난 짜장 먹고 싶은데 내가 짬뽕을 먹어야 되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내가 짬뽕이 너무 좋으니까 짬뽕을 먹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내가 전달하는 걸 거절한다 생각하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조직이나 이제 영업이든 뭐든 이제 나를 도와주는 매니저, 스폰서 이런 게 있어요. 팀장. 사이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 스폰서를 만나서, 저 매니저를 만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고적으로 예. 저는 제가 가르쳤던 아이 엄마가 저한테 이 비즈니스 소개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염증이 너무 많은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으니까 소개를 했겠죠. 그 제품을 쓰는 것과 일을 하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간적으로 저랑 이렇게 많이 통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비즈니스 시작할 때는 그분이 저의 이제 상위 직급자가 되는 거예요. 스폰서, 매니저, 저를 도와주는 사람. 근데 인간적으로 안 맞지만 팀 비즈니스 안에서는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일은요. 제가 시작할 때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 남 밑에 있기 제가 40에 일을 시작했는데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어차피 열심히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지금 봐도 되게 밝고 열정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네. 네, 타고났어요. 지치진 않아요, 지치진. 타고났는데 어차피 열심히 할 건데 왜 남 밑에서 열심히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떡을 팔아도 열심히 팔 거고 서빙을 해도 잘할 텐데 왜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생각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 라는 생각을 건강이 안 좋아지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쯤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야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차피 열심히 할 건데 내 거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남 밑에서 일하는 거 싫다. 근데 저희 체계가 저로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저희 일은 다 1인 CEO고요. 다 1인 경영이기 때문에 누구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저희 일은 나중에 시작한 사람도 자기가 잘하면 직급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저희 일은. 그 다음에 커미션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딱 했더니 팀워크를 이룰 나의 사수?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짜. 그리고 너무 좀 차가워. 사회에서 만났으면 안 만나면 되는데 이 비즈니스 안에서는 팀워크를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일은 나로부터 시작한 일이니까 내 조직이잖아요.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변한 거예요.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막 했는데 중요한 건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근데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저처럼 이렇게 시작한 사람, 제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나랑 같이 사업하자 그래갖고 네. 시작했던 파트너. 저 위에 있는 그러니까 저를 이끌어준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근데 제가 함께 팀을 이뤄야 할 팀원은 수십 명이잖아요. 제가 질문하려고 준비했던 네. 걸 딱 벌써 말씀하시네. 네,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뷰 맞추기 쉬운데 여기는 한 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명, 2,000명도 될 수 있는 건데 이거 어떡하지?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던 사람이었어요. 네, 저는요 보기에는 하나도 안 까칠해 보이지만 되게 까칠해요. 까칠하기보다는 원칙주의자인 것 같아. 네. 딱 아니면 아니야.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야. 예. 그러니까 거절은 잘 못하니까 예. 맨날 웃지만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밥 먹자고 하잖아요. 아, 네. 그러고 안 먹어요. 어디 오라고 하잖아요. 아, 네. 그러고 안 가요.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던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한수 얼마나 부딪혔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왜 사람들이 진심을 몰라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함께 하려고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성공하고 싶어서 애쓰는데 왜 내 진심을 몰라주고 저렇게 오해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폰서에 대한 거는 나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걸로 다 됐어라고 정리가 금방 됐는데 파트너는 제가 네모난 사람인데 동그라미, 별표, 세모 막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너무 크게 배웠어요. 뭐냐면 진심을 몰라준다는 그 진심이 그게 진짜 진심이 뭐지? 라는 생각을 제가 저한테 묻는 거야. 제가 이랬거든요. 왜 내 진심을 몰라줘? 내 마음이 이건데 라고 누구나 얘기하지 않나요? 그럼 내가 그 진심이 뭐지? 생각해보니까 그 진심은 내가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진심이 있었고요. 함께 성공하고 싶은 진심이 있었고 이 사람이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진심이 있었고 수입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진심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근데 그 진심이 그 사람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진심이 상대가 반응을 해주고 따라와주고 좋은 말을 해줄 때 내가 진심으로 좋은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라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고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죠. 근데 진심은 그거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떠냐면 내가 만약 이 사람하고 부딪혀요. 그러면 상대에 대한 제 마음이 진심인지 전 점검해요. 이게 저 안에 마음의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내가 진심이야? 전수죠? 너 진짜 진심으로 저 사람을 생각하는 거 맞아? 라고 했는데 진심이야. 그러면 상대가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는 그거는 저한테 영향을 별로 주지 않아요. 따라와주면 너무 감사한 거고 따라와주지 않아도 내가 진심을 지키면 그 진심은 언젠가는 반드시 통한다고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내공이 쌓이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행복해졌어요. 내가 그 진심을 지키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저 보면 사람들이 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되게 행복해 보인다 그래요. 근데 그게 그 진심이 하나, 둘, 셋 쌓일수록 제가 되게 행복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하고 파트너 관계는 저희 리더들한테는 늘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진심을 지키라고. 파트너가 잘해야 내가 잘하는 건 그 진심 아니라고. 사람들이 막 틱틱거리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모두가 사랑받기 위한 행동임을 깨달았고 덕분에 모든 행동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자 애썼다. 이거 어떻게 이런 글을 쓰시죠? 관심수를 또 설명해 주세요. 뭐냐면 예. 제가 이제 최고직급을 갈 네, 때 네. 저랑 너무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참고적으로 다혈질을 무서워해요. 갑자기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사람들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그러세요. 저희 엄마가 사업을 하셔가지고 여장부예요. 막 이러면 제가 놀래고 막 이래가지고 무슨 말 했냐면 저는 이렇게 화를 막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다혈질이고 막 강하고 이런 사람도 두려워했는데 최고 직급이 갈 때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막 겁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두렵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 공부를 시작해요. 제가 부딪히는 거죠. 뭐냐면 다 내 탓이야. 내가 이 사람들을 품지 못한 내 탓이야. 이랬더니 이게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수렁으로.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리더가 돼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자격도 없는 내가 이 그룹이라는 걸 갖게 되고 이거 진짜 이거 힘들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문제 해결점을 찾지 않고 그게 다 내 문제로 떠안는 거 이거 진짜 안 좋아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내가 그 문제를 갖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행을 엄청 다녀요. 계속 걸어요. 걷고 걷다가 어느 날 딱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세상에 보이는 형태는 다 다른데요. 다 사랑받고 싶어서. 맞아. 인정받고 싶어서. 그걸 안 순간 무슨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제가 이렇게 머리가 딱 열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랑받는 걸 알아.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소리 지르거나 남을 이렇게 음해하거나 이런 걸로 자기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나쁜지 몰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인데 다른 사람 되게 불편하게 해. 그랬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러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내가 널 이해해가 아니고요. 그냥 가슴이 짠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되게 감사했어요. 저한테 그런 감정이라는 거를 그렇게 사람을 품는 거 아니고요. 그 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본질적인 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됐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원래가 고민이 없기 때문에 살이 잘 쪄요. 그냥 퍽퍽하게 근데 그 다음부터 진짜 고민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인간관계가 다 똑같아. 뭐 다 똑같아. 다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나랑 똑같아. 근데 저는 조금 더 밝은 쪽인 게 감사할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아까 진심을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그대로 다 통하더라고요. 다 알아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야, 여기서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막 진심이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여쭙고 그다음에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게요. 제가 궁금한 걸 지금 물어봐야 돼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리더가 되면 이제 리더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예쁠 것 같지만 안 그렇죠. 그 꿀벌도 5%는 논대요. 걔들을 이렇게 골라내면 또 노는 거 또 생긴대. 다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정수영 작가님은 그룹을 A, B, C로 나누신대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룹을 나눠요. A, 내 말을 무조건 따라주는 사람. B, 내가 옳은 결정을 할 때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이제 C는 아니겠죠, 그죠? 내가 하는 일에 족족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사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쓰죠? C에 에너지를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우리 작가님은 안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예요. 네. 어떤 자리냐면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아까 우리 플래너 제 강의 들었는데 멘토 정하는 거 했었거든요. 좀 전에 했었어요. 살면서 사람한테 멘토를 정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만 멘토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 강의를 오셨었고요. 김효석 교수님께서 와 저렇게 강의하는 분도 있어?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래 저희 직급자들만 최고 직급자들만 모아놔서 하는 강의였는데 장시간인데 하나도 한눈 팔 수 없게 하는 저 모습에 되게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이분은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검색하고 막 이랬는데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 책을 읽어주는 그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매주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지금 이 모습보다 훨씬 감미로운 거예요. 그쵸?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가려놓고 들으면 더 좋아. 그래가지고 왜 내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김효석 교수님 이 자리에 전 쇼호스트 관심 없잖아요. 스피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분이 너무 멋있어서 이분이 제가 독서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굴작쇼 예? 저의 멘토 교수님이 김영환 교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10분 경영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유일하게 손들고 질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네, 저예요. 저쪽에서 했을 때?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김영환 교수님한테 강동구청 쪽에. 네, 김영환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팀을 갖고 있는데 팀 안에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 팀이 커질수록
소리는 다 듣고 싶은데 이게 한 방향이 안 됩니다. 기억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억나요. 아무도 질문 안 하는데 저 혼자 네, 맞아요. 이랬어요. 그때 진짜요? 그때 계셨어요? 오, 예. 반가워요. 그랬는데 그때 명편답을 주셨거든요. 네. 그게 맞나? 김영환 교수님 딱 그러셨어요. 한 몇 명 정도 되니? 그래서 한 50명 정도 된다라고 했더니 ABC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랑 시간을 보낼 거냐는 거예요. 저는 원래 C랑은 안 보내요. 그래서 A, B 이랬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A. 내 얘기라면 옳은 이야기할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은 내 편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응조해주고 나한테 힘을 실어주고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당신이 갖고 있는 가치와 그 다음에 뭐 전략이나 이런 걸 다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래요. 생각나는 A가 있니? 네, 그랬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랬으면 전 김영환 교수님을 멘토로 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팀의 성장은 누가 이끌어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ABC 중에? B. 제가 A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하셨냐면 팀의 성장은 오직 한 사람, 당신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김영환 교수님 진짜 네이버 쳐서 그분을 많이 만나길 바라요. 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좋으면 그냥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진짜 구전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저한테 맞았나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이 좋은 걸 전하는 거였던 거지 원래가 삶이 좋으면 막 소개하고 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 김영환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A다. 당신이 나다. 당신이 A랑 있으라고 한 이유는 내가 그 기운, 에너지, 열정 이거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라는 거지. 팀의 성장은 오직 리더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 김영환 교수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완전 김영환 교수님 바라기가 돼가지고 제가 고1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까지 그냥 교수님한테 모두 맡겨서 코칭 받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이제 조직기반 늘어나면 이 사람도 신경 쓰고 저 사람도 신경 쓰고 누구 어떻게 하지 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요. 저는 저랑 생각이 같고 제 얘기에 무조건 전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만 통화하고 그 사람들하고만 밥 먹어요. 네. 그러니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제 교수님한테 배운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난 짬뽕을 좋아하는데 네.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이건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처음 접할 때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사는 꼴이 솔직히 꼴이라는 표현이 이 꼴을 좀 멋있게 변하고 싶어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네. 네트워크이든 사업이든. 근데 이제 대부분 처음 만날 때는 그게 맞아요. 맞는데 삶의 방식이 틀려서 자꾸 이제 그게 어긋나는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그분을 짬뽕 먹게 해야지 지금의 내가 최고 직급자가 가는 거고 그분도 마찬가지로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짬뽕을 먹게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짬뽕을 먹게 할 생각이 없어요. 네, 짬뽕을 먹게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짜장 짬뽕 너무 웃기다. 너무 쉽게 와서 좋아요. 네, 제가 짜장이 같이 있었던 것처럼 예전에는 내 가치가 왜 저 사람을 몰라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자기가 짬뽕에 대한 가치를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저한테 안 닿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서 딱 보면은 내가 내 얘기가 저 사람한테 관철이 안 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짜장을 먹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사실 직급이 빨리 갔어요. 그때는 짬뽕을 다 섞어가고 짬짜면이라도 만들어서 사람들 다 리크루팅하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일하는 동안에 돈이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해. 저는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도 월급만 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인센티브 받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 돈을 좀 더 버는 거는 자신 있는데 일하지 않는 동안에 벌 수 있는 그 체계가 말하는 게 유일하게 다단계밖에 없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왜 일을 안 할 때도 돈이 나오는 구조를 원했냐고요? 아까 사명선 업무. 그게 제 가슴을 너무나 뜨겁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유일하게 네트워크밖에 없어. 근데 왜 이 비즈니스를 했냐고요? 교육 비즈니스라는 게 유일하게 있는 회사라서 시작했던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막 리크루팅을 시작했죠. 왜? 보통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은 네트워크밖에 없어. 그러니까 알아보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짬짜라도 만들 때였고요. 지나고 나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와, 삶을 보는 가치가 그 사람이 보는 삶의 프레임 따라 다 다른데 내가 이 안에다 놓고 이것만 내 삶이라고 이해하고 이것만 가치 있다고 얘기하고 당신 그 직업 얼마 있으면 없어질 직업이야 라고 말하는 내 자신이 와 이거 아니구나라는 걸 한 번에 알았어요. 그거 어떻게 한 번에 알았냐고요? 엄청 많이 했으니까. 엄청 많이 해보니까 그거 아는 거예요. 많이 거절당해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되면 해야 돼. 준비가 어떻게 돼? 이거는 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열심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내가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뜨거워져 있으면 그 사람도 언젠가 그 안에서 여전히 짜장 짬뽕은 가치가 있지만 이 다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어떻게 생긴다? 환경이 변화하니까 생기더라고요. 여태까지 지난번에 어떤 봤던 분은 너무너무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 자체가 정부의 시책 때문에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현실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일은 4차 산업이 된다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 네트워크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어차피 네트워크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 제가 기준과 원칙이 되게 정확한 사람이라 저희 회사를 하고 제 일을 같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네트워크나 다단계 때문에 저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제가 책을 쓰라고 그랬을 때 써보겠다고 했던 거였었거든요. 예, 그 마음이었어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예, 네. 그분이 기초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기초랑 원칙은 뭘까가 예. 너무 좋은 질문. 그러니까. 네, 우리 배운 방법이죠.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끄는 거야. 생각할 시간을. 네, 저희가 스피치 교육 받았거든요. 이렇게 질문해주면 딱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저희 수업 중에 있습니다. 네. 질문이 왔을 때는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저희 일은 부딪힐 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근데 부딪힐 때 딱 보면 저희는 팀 비즈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제가 부딪혀요. 근데 팀이라는 것 안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리더십이 있건 없건 간 리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리더는 뭐지?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자기 성찰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문제를 바깥에서 찾을 때는요. 본질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본 본질이 맞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다 볼 수 없으니 내가 나라도 잘 보자는 거거든요. 안에 딱 들어보니까 리더가 돼야 돼. 그럼 리더는 어떤 사람이야?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야? 아니, 스스로 잘 쓰는 사람이야. 네, 스스로 잘 서는 사람, 스스로 관리가 잘 되는 사람, 스스로 잘 돼야 누구를 이끄는 게 아니라 그가 따라오죠. 그래서 자기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미라클 모닝이고 오늘이 567일 차거든요. 1000일까지 할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의식하지 않고 미라클 모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인더도 쓰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게 됐고 예. 근데 그거 왜 해야 돼? 리더가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잖아. 예.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보통 사람이 잘 누릴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걸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 너무 당연해.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 어떤 생각했냐면 다른 일 할 때도 되게 잘했는데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삶이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삶을 바꾸고 싶은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게 나가고 싶네요. 그래서 힘든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되게 많이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니까 다시 제자리였어. 근데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편해? 부딪혀야지. 근데 가장 부딪히던 게 딴 게 아니고요. 영업, 파는 거, 인맥이 없어요. 아니고요. 내면에 대한 부딪힘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쁜 건 뭐냐면 이 안에 들어와서 하다 보면 다 내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해져. 행복한 영혼들이 떠돌아.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사명, 그다음에 사명 안에서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리더가 갖춰야 될 거를 하다 보니까
파트너들한테 지시하는 것보다는 제가 스스로 하는 게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즈니스가 쉬워지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성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쁜 사람이 있고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덜 가는 그럼.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마음이 덜 가서 덜 만나는 사람하고의 부딪힘은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늘 깊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부딪힘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깊이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한 제 마음이 뭔지를 저는 확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뭐 그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실질적으로 일을 같이 하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플랜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항상 있어요. 그럼 그게 진짠지 그것에 대한 수익이 이익이 나를 위한 건지 그 사람을 위한 건지부터 좀 생각해요. 제가 조직을 갖고 싶어서 그 사람을 위하는 척 하는 건지 내가 그 사람의 삶에 정말로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하는 건지 진짜 알아봐요. 근데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빠져요. 내가 진심이 항상 진심인 게 아니고요. 진심이 아닐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는 진심보다 욕심이 많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반성하죠. 문제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하는 건지 네.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내가 내 조직의 볼륨이나 네. 성장에 네. 위하는 쪽으로 네. 하는 건지 그거를 가린다는 네, 그것도 아니고 소비자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저분한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달에 매출이 부족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초기 사업자 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희는 저희 회사가 직급이 올라가도 매출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초기 사업자의 매출하고 최고 직급자의 매출이 똑같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매출을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최고 직급이 올라가서 많은 볼륨을 하고 매출을 했어야 됐으면 소비자한테 진심 지키기가 힘들었을지도 몰라. 진심인 척하면서 막 했을지도 몰라. 카드를 막 끊고 네. 사재기 하고 막. 네, 좀 이렇게 하고 막 이랬을 텐데 다행히 안 그래요. 들어와 보니까.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떳떳해지죠. 네. 이게 책 제목이 터닝 포인트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 제 기준으로는 이제 아직은 어리신데 그 네트워크가 감사해요. 네. 터닝 포인트인지 예. 아니면 인생에서 또 한 번 정도의 나의 터닝 포인트가 올 것 같은지 그게 궁금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어리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이 어려요.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살고 싶은 욕구가 다르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그거를 해볼 수 있는 도구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근데 얘는 해볼 수도 있는 유일한 거라서 했어요. 사실은 저는요.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왜 그 일을 해? 네가? 이렇게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하면 제가 저희 전에 직장에서 계속 1등을 연달아 할 때 제가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박수 칠 때 떠나라가 아니라 1등을 계속 해보니까 삶이 변하는 게 없네. 뭔가 다른 걸 찾아봐야 돼. 어떡하지?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변하는 게 없어.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비즈니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버러지가 나고 그다음에 수익이 상상 못하게 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난 사람 본 적 없어. 근데 그렇게 유일한 난 적은 본 적이 없어. 제 주위에 이렇게 네트워크 하는 사람은 유일무이하게 저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책을 엄청나게 읽었죠. 읽었더니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자기계발서 보면 한 15권 이상 정도 읽으면 다 똑같은 말 아닌가요? 다 나눠서 쓴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해볼 수 있겠다. 거기에 나와 있는 방법은 제가 해볼 수 있겠다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저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예요. 어떻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도구를 처음 만난 거. 첫 번째 터닝 포인트. 그 다음에 제가 올해 48이에요. 근데 60이 너무 기다려져요. 여자 나이 60이 너무나 기다려져요. 저는 제가 살면서 60 나이에 가장 섹시하고
가장 섹시하고 평생 섹시해보지 너무 좋아하시네 혼자 스스로. 아니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네. 평생 섹시해보지 못해가지고 가장 섹시하고 가장 지적이고 가장 에너지컬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할 것 같아요. 네, 전 60에 대학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 있어요. 이게 한국이 있지 미국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했었던 사명을 이미 이루고 있는 상태고요. 주름은 많이 지고 피부는 처지고 몸은 처졌지만 눈은 반짝반짝하는 그런 멋진 할머니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이 60이 너무 기다려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게 저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 그때는 진짜 제가 살고 싶은 사명대로 살아볼 수 있는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막 세요. 60이 언제 되나 막 이러면서. 멋지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마무리 져서 말씀을 드리면 뭔가 목표한 게 있었을 때 늘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1등을 했죠. 하지만 헛헛했어. 너무 힘들었어. 그걸 해내기가. 그런데 여기 와서 작은 목표를 쪼개서 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 둘씩 진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또 꿈을 꾸게 돼. 그게 이루어지니까 또 더 큰 꿈을 꾸게 돼. 그러니까 60을 바라보는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달콤하고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고요. 그거의 도구로 1차적인 터닝포인트 네트워크를 전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네트워크를 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트워크를 좋게 생각하는다는 거는 말이 안 돼. 네, 그거는 거짓말이야. 저를 딱 만났는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럼 벌써 했었어야지. 뭐 안 하고 있었으면서. 그냥 하나도 뭐 공감대 형성 안 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바꾸는 도구로 저는 평범한 사람한테 이 네트워크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슴이 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플래너를 90일 플래너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어저께가 나는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전날 생각했던 게 몰입이었거든요. 몰입하려면 가슴이 뛰어야 된대. 근데 나는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기다 쓴 거예요. Yes, no. Yes. 왜 가슴이 뛰어? 행복해. 여러 가지 쓴 거예요. 마인드맵처럼 마인드맵을 다 거죠? 아까 예. 보여드렸잖아요. 다 썼어요. 했더니 너무 좋다.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서.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게 저의 사업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좋은 에너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